One, two, one, two, three, four. 하루에 10분 김영민과 함께 해내시 10분. 행복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관광으로 나라를 살리는 왕 관종입니다. 내수 관광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감정입니다. 지역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돈이 되는 인식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인식이 있죠. 그게 뭔 소리지? 주로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인식은 돈이 안 되고요.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은 돈이 됩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전라도는 좌파 동네야. 이건 돈이 안 되는 발상이죠. 전라도는 음식이 맛있대. 이건 돈이 되는 발상이죠. 전주에 식객에 나온 그 식당이 있대. 경제를 유발하는 발상이죠. 대구는 수구 껄통 동네야. 이건 경제 유발 효과가 없는 발상이죠.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대. 거기서 언제 축제를 한대. 이건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발상이죠.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 지성인들이 혐오 조장 적당히 하는 거죠. 세상에 권력 잡고 표 잡는 방법 많겠지만 지지율 올린다고 아무 짓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유발 효과 없는 혐오 조장을 남발한다는 거죠. 멋지게 굴려다가 시장 교란하고 공정한 척 한다고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진상을 부리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런 짓을 해도 나라가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거는 코앞에 있으니까. 나라에 안 좋고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권력자로 있는 동안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에 혐오 프레임이 많아졌습니다. 혐오 프레임이 많아지니까 불편함이 많아지고 불편함이 많아지니까 일단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문화계가 망해간다는 겁니다.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면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프레임을 극복해야 됩니다. 혐오의 가장 커다란 흐름이 뭡니까? 지역 혐오, 진영 혐오, 재벌 혐오,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 그런 것들 다 반대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도 지역 혐오 발언, 진영 혐오 발언이 뜨면 다 삭제하죠. 좌우를 막론하고 다 지우죠. 오늘도 조금 긴장은 됩니다. 이 전라도라는 키워드가 우파 유튜브의 영린 같은 거죠. 건들면 미친듯이 악플이 쏟아지죠. 아마 이 게시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는 가짜다, 좌파다, 위장우파다 이런 댓글들 남기는 것들 아마 다 지울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너 전라도 출신이네. 전라도 출신이라 그러네. 근데 진짜 전라도 출신이긴 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에 정착했죠. 지금은 충주에 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 지역 혐오를 싫어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혐오 프레임을 싫어하는 건 혐오 프레임이 또 하나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프레임이 되면 하나의 감정적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칼, 망치, 가위 같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요. 이 사회가 망치나 칼을 만들면 목수도 쓰고 요리사도 쓰겠지만 강도도 쓰겠죠. 살인범도 쓰겠죠. 효과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혐오 프레임을 만들면 승리한 뒤에도 그 프레임이 이 사회에 남습니다. 그럼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나타나죠. 세상에 좋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관계가 수틀리거나 비즈니스적으로 틀어질 때, 경쟁에서 밀렸을 때나 본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배신자 몰이를 하고 전라도 타령을 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렇게 이 사회가 만든 프레임은 차별로 이어지죠. 그 차별을 먹고 프레임은 더 강해집니다. 프레임이 차별을 만들고 차별이 프레임을 키우고 커진 프레임이 더 큰 차별을 만드는 구조죠. 악순환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해야 잘 되는 악마 같은 정치꾼들한테 우리 모두가 다 이용을 당합니다. 저를 죽일 듯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지만 제가 좌파는 다 나쁘다 말하지 않죠. 좌파라고 미움받을 이유도 없고 우파라고 미움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위선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명백히 위선자인 고위공직자를 정조준해서 팩트 중심으로 공격을 해야죠. 그렇게 혐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왜냐? 사회에 미움이 많으면 소통이 줄고 소통이 줄면 시장도 소비도 위축되니까. 그래서 갈등과 미움은 최소화되는 게 좋죠. 도시와 사람을 문화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돕니다. 사람이 돌아야 돈이 돕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그러니까 혐오 조장을 함부로 남발하면 무식한 거죠. 정확히 정조준해서 위선자를 까발리고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이 사회의 암적인 부분을 도려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명백히 보이는 위선들 그대로 두고 친일이니 적폐니 사람을 반으로 나눠서 싸잡아서 욕하고
이 혐오 조장이 왜 안 좋냐면요. 반시장적이니까. 효과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지역 혐오를 조장하는 것. 이게 왜 나쁩니까? 반시장적이니까. 혐오와 미움을 기반으로 당장 눈앞에 선거만 바라보는 경제 파괴 행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누군가 나서서 혐오를 완화하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어야죠. 정치는 정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가야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로를 선망하게 만들어야죠. 제가 조국을 욕하고 추미애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면서 전라도를 욕하진 않는 이유는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혐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때문이죠. 전국의 관광객이 해운대를 찾아야 되니까, 청도 반시를 광주에도 팔아야 되니까, 문경 오미자를 전주에도 팔아야 되니까, 완도 전복이 내 식탁에도 오고 전주 비빔밥이라고 간판을 달면 우리 동네 식당도 장사가 잘 되면 좋잖아요. 브랜드가 넘치고 상품 가치가 넘칠 때 우리나라가 다 잘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즐기는 동안에 유튜브의 굴레 속에서 소비자의 분노도 증폭되고 창작자의 분노도 증폭됩니다. 집단의 이성이 그걸 잡아야죠. 우리가 유튜브를 재밌게 즐기는 와중에 지역 혐오, 진영 혐오 이런 것들이 심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로 여행을 갑니다. 부산으로도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